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중동 전쟁 때문에 지금 기름 그리고 값이 오르고 경제도 많이 힘들고 물가도 오르고 많이 전반적으로 힘드시죠. 그죠? 그거에 따라서 아마 비닐 그리고 플라스틱 이쪽에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좀 많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쪽에 대한 그런 전망과 한국의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기업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투자할 만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요, 이제 AI를 통해서 자료를 모았고 제가 검증을 했고 마지막에 노트북 LM이라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 AI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마지막으로 PPT 자료만 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AI에 관련된 부분도 궁금하시면 제가 사용하는 법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진들 요약 그리고 산업구조의 재편과 3단계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위기가 생겼어요. 중동발 공급망 충격.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서 그냥 편하게 사우디와 이제 우리 아랍에미리트에서 편하게 기름을 가져왔었고 나프타를 편하게 수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안 들어오니까 기름값도 문제지만 나프타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 버렸거든요. 여기서 나프타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엄청나게 상승해 버리면서 그래서 전통 화석 플라스틱 밸류 체인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죠? 다만 근데 현실은요. 어쨌든 1세대 VHA 이제 회사가 사실 파산했습니다. 왜냐면 원가가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요. 비싸서 양산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산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느냐. 예를 들어 석유로 생산하는 것보다 더 절감이 된다면 굳이 얘로 생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조금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친환경적인 소재들이 그리고 선진국에서 각광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화석 연료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린 프리미엄,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가 비싸다는 게 조금 더 소절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다. 한국 같은 경우는 CJ 제일제당이 가장 많은 이제 기술력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조금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죠? 싱가포르 나프타 물가가 630장에서 $1,000 넘어서는 엄청난, 그죠? 그리고 러시아의 정제 마진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죠? 해상 운임도 많이 올라가 버렸고요. 정상 수급도 3일에서 5일 정도 추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료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 가동이 중단이 되고 중간재 가격이 폭등해서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계속 충격이 받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쓰레기 봉투 대란도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해진다면 과거는 전통 플라스틱에서 우리 생산이 이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pH 생물학적 기반입니다. 생물 유래당, 폐식용유 같은 것들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뭐라고 할까 이제 자연 비닐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분해가 돼버립니다. 좀 완전히 분해가 돼버리니까 참 좋겠죠. 그죠? 맞죠? 미생물 그런 걸로. 그래서 분해도 굉장히 빨리 되고 우리가 쓰레기들도 버릴 때 앞으로 보낼 일회용품들이 이걸로 행상만 된다면 아유 일회용품 용기가 뭐 대략 500원, 1000원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저희들이 비닐, 플라스틱 비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도 이제 가게를 하다 보니까 모든 포장지가 플라스틱 비닐인데 얘가 잘 생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기술적으로 비전이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진이 안 남는 그런 사업이죠. 그죠? 근데 기름값이 앞으로 흔들린다면 마진율도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그런 견적이 좀 있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뭐 이런 여자들이 있으니까 이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뭐 좀 플라스틱은 이제 되게 좀 그렇죠. 그리고 막 뭐 분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지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생물 분해 이후 토양 생태 독성 제로를 입증을 했다. 그렇죠? 그렇죠. 진정한 해양 생분해는 pH만이 유명하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pH가 유일하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멋진 사업의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과거에 진행을 했다가 조금 망가졌습니다. 망했어요. 그죠? 그래서 망해버려가지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더 그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약해졌었죠. 그죠? 그래서 망했었던 부분이 좀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2세대, 3세대죠. 그리고 3대 플레이스 얘네들은 이제 과거에 그런 사항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서, 보시면 이제 한국, 일본, 다 동북아 쪽입니다. 그죠? 전진국 반열에 있고 소비력 강하고, 어쨌든 굉장히 잘, 그런, 생산하는 그런 나라들이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요 세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조금 조사해보면 되겠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CJ 제일제당을 직접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아마 투자를 많이 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배워보니까. 주역상품, 독점 상료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PHBH, 4세대 경영 PH.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죠. 인도에서 생산하는구나. 괜찮아요. 그죠? 인도. 앞으로 차세대 인도도 주제가 괜찮고,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력이 굉장히 유수하다라는 부분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가 엄청나겠죠. 그죠? 그리고 무경용법 기반에서 에너지 비용이 좀, 그죠? 초저가, 싸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럼 어쨌든, 블루파랑 요거 두 개 조금 많이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일본은 약간 명품화 시켜서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사가 지금 이제 대릴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장기 비안결정령, 무결정령 있는데, 어쨌든 유연성 이런 것들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좋다고 합니다. 이런 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자료, 링크, 단톡방 와서 자료 좀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블루파 공장 혁신, 이런 것들도 기술적인 이야기네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성물 가령 공법은 많이 비쌌는데, 지금 그래서 어쨌든 많이 좀 저렴해졌다. 결국은 생산 단가가 많이 저렴해져서 시장성이 이 정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이제 회사의 파산이 있었으니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CJ 제일제당도 이제 오히려 인도에 가서 좋은 쪽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경제성이 역전될 것이다. 정통 석유와 플라스틱 원가는 어쨌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점점.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 PH 생산 단가는 점점 내려간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크로스가 됐을 때는 전 세계의 플라스틱이라는 생산 단가 이쪽으로 모이게 되면 이게 대박이 날 수 있는 주제죠. 그죠? 매력적인 주제예요. 그리고 글로벌 규제도 점점 이제 잡아내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생성이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안 좋아요. 저점법,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성문 추적, QR코드 참여, 중국도 이렇게 빡세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성도 있을 거다라는 주제, 희망적인 얘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뱅글 도는 미생물, 그죠? 미생물로 생산하고 소비 중에서 바이오가스 회수해서 또 기술 확보해서 팽을 회수해서 이렇게 약간은 무한의 이제 순환 경제가 형성될 수 있는, 물론 그것에 대한 에너지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주제였습니다. 어때요? CJ 제일제당 매력적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CJ 제일제당 한번. 자, 그래서 CJ 제일제당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여러분들 전망, 차트와 같이 이런 것들 보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CJ 제일제당 재무제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현금 배당 수익률이 22.65%. 어쨌든 영업이 이익이 있고 대장도 나오는 그런 회사예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25년부터 26년 사이에 이제 이 업종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습니다. 바닥에 있어요. PBR 밴드가. 그리고 보시면, 영업이익이 22년에 잘 나왔었다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개선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단기 순이익은 여기서 25년은 적자였습니다. 왜 그런 거 보니, 재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죠? 이게 재투자거든요.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에 재투자를 많이 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주시면 되겠고, 이자 발생 부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출의 절반 정도 수준이 아주 건전한 거거든요. 부채 비율 150% 굉장히 건전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약 30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네요. 30만 원 정도 전반적으로. 그죠? 저도 괜찮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중립보다는 매수 쪽의 의견이 좀 더 많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설탕,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료품 사업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죠. 그렇지만 이번에 그 원자재들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물가 상승에 대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거에 더불어서 바이오 산업들 같이 체크하고 있고, 자료 축산, 이런 것들 같이 도약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비고, 역시나 비비고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CJ, 제일제당 믿을만한 회사죠. 그래서 22만 원 형제, 저 하트를 보게 되면 차트적인 측면들도 꽤나 우리가 저희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2020년 저점 이후로 쭉 상승을 해요. 그러다가 툭툭툭 큰 파동으로 세 개가 빠지게 되죠.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그죠? 그래서 주기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는 부분이고, 주기적인 측면도 한 웨이브, 그 다음에 채워주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턱대고 좋냐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조금, 그렇죠. 21년 일단 우리가 다시 21년에 대한 전망을 다시 결과치 다시 한번 보면 21년에 그렇게 22년 매출에 대한 전망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마도 28년 정도가 정점을 찍을 거다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으니 27년 정도에 3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견적을 좀 내시겠고요.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유가 리스크를 크게 좀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하락했다 지금 반전을 좀 깨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물대적인 측면에 여기를 좀 넘어가기는 바로 넘어가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만 대 한 초반 정도에서는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보셔도 긍정적인 흐름이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좀 내고 있고요. 당장 상승하기보다는 여기를 조금 좀 거쳐서 천천히 좀 매집기를 거치고 나서 우리 26년 다시 27년, 28년에 30만 원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그리고 30만 원이 또 넘어가게 되면 얘는 차트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이런 웨이브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형성되면서 그때 비로소 진짜 상승장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적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네 번째 돌파. 여러 번도 말씀드렸죠. 네 번째 돌파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 번째 돌파라고 하기보다는 세 번째 돌파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은 요 추세선의 상단 정도, 역시나 증권사에서 말하고 있는 약 30만 원 정도 선까지 바라보고 나서 그 뒤에 뭐 그쪽에 업종이들 굉장히 더 좋아져서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이제 CJ 제일대학 같은 경우는 여기도 오픈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전망을 좀 내보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 버전을 한번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